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거기 뭐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와 있지만 예제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제를요, 이런 예를 한번 볼게요. 자, 100명이 있대요. 100명이 있는데, 자, 먼저 뭐를 할 거냐면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쓰지 않은 이런 식의 구별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되겠지. 표로 나타내면 좀 정리가 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남자의 수, 여자의 수, 안경을 낀 사람,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 합을 보면 어떻게 돼? 안경을 낀 사람은 30명이고 안경을 안 낀 사람은 70명. 남자는 40명, 남자가 아닌 여자는 60명. 해서 1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리고 집합적으로 얘를 이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남자를 내가 A라 한다면 여자를 굳이 B라고 놓을 필요 없지. 그럼 여자 뭐라고 놓으면 돼?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럼 안경을 끼지 않은 너를 B라, 안경을 낀 사람을 B라 한다면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들은 B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남자이면서 안경을 낀 사람은 집합적으로는 어떻게 돼?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 다음 여자이면서 안경을 낀 사람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남자이면서 안경을 안 낀 사람들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려준다면 S 표본 공간이야. 이만큼 안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요 부분, 자, 여기 보세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 뭐야? A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맞죠? 30.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30. 여기는 A 교집합 B 10. 여기는 B면서 A가 아닌 거 B 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 여기 20. 자, 요 바깥쪽은 어때요? A 합집합 B가 아닌 거잖아.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얘잖아. 얘는 내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밖에 몇 명 있는 거야? 40. 이렇게 된다면 여기 100명 됐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집합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봐봐요. P, A.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지. 남자일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10분의 1이야. 미안해요. 100명 중에 10명이 아니죠? 남자는 40명이니까 100명 중에 40명에서 10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P, A 교집합 B. 얘는 뭐에 해당돼, 얘들아? 남자이면서 안경을 낀 것 같아. 맞아? 남자이면서 안경 꼈어. 그러면 얘는 100분의 얼마야? 10이 돼서 10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식의 조작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부러 띄운 거야.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내가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라는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일단 한 명을 딱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일단은 남자여야 돼. 맞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내가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이다 라는 이 표현은 전체 집합의 의미가 되겠지. 그렇죠.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전체 집합을 축소를 시킬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새로운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여기 파란색으로 쓴 이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 집합이 이제 남자로 바뀐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남학생 수가 전체가 되니까 얼마야? 40분의 안경을 썼어? 근데 이 안경 쓴 애들은 남자이면서 안경 쓰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10명이 돼서 얼마? 4분의 1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써볼래.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에 맞춰서 표현을 해준다면 얘는 결국 이겁니다. P 남자일 때 안경 썼을 확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일 때 안경 썼을 확률.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지금? 남자일 때 안경 썼을 확률은 전체 집합을 남자로 줄였지? 자,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A에 해당되는 것의 원소의 개수. 맞아요?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남자이면서 안경 낀 거니까 N의 A 교집합 B다.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자 봐봐 이제 확률로도 생각을 해볼 거야. 전체 집합 표본 공간에 있는 S 100개로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눠도 크게 문제 안 되죠. 그럼 얘는 내가 요렇게 써볼게 얘들아. N, S, N, A N, S, N, A, 교, B 요렇게 써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확률의 입장으로 본다면 너는 P, A 분의 P, A 교집합 B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맞니? 자, 요렇게 써지는 이 표현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위에 보면 얘들아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전체 집합의 축소다. 조건부 확률을 여기 써있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첫 번째로 뭐야? 전체 집합을 줄일 거야 라는 요 아이디어와 두 번째로는 확률을 계산한다. 지금 봐봐. 이 확률을 나는 보고 싶지만 얘는 실제로 보면 이런 확률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새로운 예제 하나를 한번 볼게요. 저는 자, 새로운 예제인데 이번에는 어떤 주머니에 당첨공이 4개, 포항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첫 번째로 갑이라는 녀석이 뽑고 여기 뽑을 거니까 이 순서대로 뽑을 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사건이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사건을 갑이 당첨을 뽑은 거고 B라는 사건은 을이 당첨을 뽑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뽑을 때도 얘들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건 추출이냐 비보건 추출이냐. 보건 추출이라는 건 뭐야? 내가 뽑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고 비보고는 확인했어? 너 버려. 요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말미에 발표 순서 정할 때 얘들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비보건 추출이니까 발표 순서 정할 제비뽑기 했었잖아. 그때 비보건 추출이니까 뽑는 순서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순서대로 그냥 뽑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 맞죠? 자,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확률은 다 똑같거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확률이 다를 것 같잖아. 느낌상 다를 것 같잖아. 만약에 윤수가 당첨을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당첨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확률은 다를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그 확률이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봐봐.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보건 추출의 경우 보건 추출로 해서 뽑는 경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복구가 되니까 표본 공간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뽑는 사람이 당첨을 뽑든 꽝을 뽑든 두 번째 사람이 당첨 뽑든 꽝 뽑든 그것들에 대한 확률 값은 모두 다 어떻겠어? 똑같겠죠. 얼마로 똑같습니까? 당첨 뽑을 확률은? 10분의 아유 미안해. 10개로 맞췄는데 계산 때문에 미안해요. 꽝 6개입니다. 10분의 4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뭐 보건 추출은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바로 비보건 추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우리가. 자, 비보건 추출로 뽑을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일단 A가 A가 일어날 확률은 값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지. 그지? 값이 당첨될 확률은 뭐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 10분의 4야. 그리고 P 값이 당첨이 아닌 확률은 10분의 6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B가 당첨을 뽑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B가 당첨 뽑는 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는 B를 바로 구할게 한번. 자, 근데 얘들아 B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 한쪽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PB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집합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자, A라는 B라는 이렇게 있을 때 PB는 여기와 여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네. 맞죠? 그럼 얘는 P A가 뽑았고 B도 뽑았어. 더하기 P A는 뽑지 않았지만 B는 뽑았어.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들아 아까 요거 한번 잘 봐봐. B바 A라고 읽어. 얘 의미는 뭐야? A가 뽑혔을 때 B가 뽑힐 확률이지. 네. 그럼 얘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했죠? P A분의 P A 교집합 B라는 의미로 뽑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얘들아 P A 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P A 곱하기 P B가 A예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 아이디어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써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P B가 A 곱하기 P A야. 맞죠? 맞습니까? 자, 더하기 얘는 P B바 A 여집합 곱하기 P A의 여집합 요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얘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B바 A라는 건 뭐야? A가 뽑았다는 가정하에 B가 뽑을 거지. 네. 그럼 얘들아 A가 저기서 먼저 하나 당첨을 뽑은 거 아니야? 그럼 당첨은 이제 남은 거 몇 개야? 3개 남아있지. 전체 공은 9개네. 9개 중에서 B가 당첨 뽑아야 되니까 얼마예요? 얼마? 9분의 3에 해당되고
PA는 어떻게 돼? PA는 A가 뽑았다는 거 아니야. A가 뽑았으니까 10분의 4가 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경우 봅시다. 자, 먼저 얘부터 보자. 얘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A가 꽝을 뽑았을 때 B가 당첨 뽑는 거지. 네. 그럼 일단 전체 공은 9개로 하나가 줄어. 하지만 당첨은 몇 개야? 4개니까 9분의 4 곱하기 A가 꽝 뽑았대. A가 꽝 뽑았대. 얘는 얼마야? 10분의 6이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 계산을 하시면 얘들아 10분의 4, 10분의 4 있으니까 10분의 4로 묶어도 되겠지. 맞아요? 자, 10분의 4로 묶어주면 어때? 9분의 3 곱하기 더하기죠. 더하기 9분의 6 되겠죠. 10분의 4를 어떻게 묶냐고요? 10분의 4지. 10분의 4지. 아, 두 개 차이 바꿔도 되잖아. 곱셈이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해서 계산해보니까 얼마야? 10분의 4야. 10분의 4라고. 그럼 얘들아, PB는 10분의 4면 이제 여기서 요 얘기를 해볼게. B바 A. 얘를 구해볼게. 얘는 얼마야?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했지만 얘니까 9분의 3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P, B바 A의 여집합. 얘도 계산을 여기서 먼저 했네. 해보니까 얘도 9분의 3가요? 요런 식이라고. 하고 P, B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이거야. 질문 여기까지는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상관없이 똑같다. B가 뽑을 확률은 얼마? 10분의 4. A도 10분의 4. 그러니까 나 먼저 뽑을래 라고 우길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을이 당첨되었을 때 을이 당첨일 때 A가 아니죠. 갑이죠. 갑도 당첨일 확률. 자, 얘를 보는 이유는 이거야. 많은 애들이 조건부 확률 하면은 조건부 확률이라 하면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딴 표현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왜? 얘는 을이 당첨이 있다라는 이 가정이 먼저 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겠어? P, B, A바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와 조건부 확률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P, B분의 P 그냥 정의대로 A 큐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실제로 PB는 뭐야? 실제로 PB는 내가 여기 구해는 요 아래 요만큼이 PB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쓰자. PA 곱하기 PB바 A 더하기 PA 여집합 곱하기 PB바 A의 여 해서 분자는 PA 교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 어떻게 되죠? PB 10분의 4고 A도 뽑고 B도 뽑은 거니까 얘는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 해서 얼마? 9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봐봐. 여기도 보면 A가 당첨일 때 B가 당첨일 확률 9분의 3이지? B가 당첨일 때 A가 당첨일 확률도 9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시간적인 순서 따위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대로 생각을 하자야. 알겠어? 자, 그러면 곱셈 정리라는 걸 할 거야. 곱셈 정리는 얘들아 뒷페이지인데 곱셈 정리는 P,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곱사건이라고 한번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얘기했던 거야. 기억나죠? 합사건은 합집합에 대한 확률, 곱사건은 교집합에 대한 확률. 기억날 거야. 기억나야 돼. 곱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쓰이는 게 사실상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바꿔요. 한번 봅시다. 자, P, B, 바, A. 얘는 어떻게 쓰여? P, A에 P, A교 B. 그리고 P, A, 바, B. 얘는 P, B분의 P, A교 B. 요렇게 쓰입니다. 맞죠? 자, 얘 어떻게 읽어야 돼?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저기서 해당되는 거는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자, 그럼 얘들아, 얘에 의하면 P, A 교집합 B는, 자, 지금 여기 이름을 이제 바꿔야겠네. 생정리라고. 곱셈정리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P, B바 A에 곱하기 P, A에 해당이 되죠. 맞아요? 자, 아래 경우는 어때요? P, A교 B가 P, A바 B에 곱하기 P, B.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바로 곱셈 정리라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곱셈 정리가 나오면 독립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베이즈 정리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이즈 정리. 교과서에서도 아주 뭐 짧게 뭐 좀 설명이 돼 있어. 베이즈 정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볼게. 자, 얘 역시도 얘들아 예제를 바탕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이름은 베이즈 정리. 한 250년 정도 된 정리로 알고 있어요. 와. 자, 얘 역시도 얘들아 예제로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떤 암, 여자니까 유방암이라고 해볼게요. 유방암이라는 거는 성인 여성의 1%가 유방암에 걸린대. 그러면 이 암을 검사하는 그런 뭐 검사 방법, 도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검사의 정확도가 90%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90%. 자, 그리고 실제 어떤 여자가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 이때 여자가 유방암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집에 누군가가 뭐 이런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대. 그래서 재검사를 하재. 그럴 때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내용을 안다면 어마무지한 격려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야, 이 여자가 유방암일 확률이 과연 얼마일까? 81%. 왜 81이라고 생각합니까? 직관이에요. 아, 직관. 너 어제 지난 금요일에 안 왔죠? 네. 내가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리다. 확률에서. 얼마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상에선 이거였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상 이 여자가 이제 충격에 빠진 거야. 충격에 덜썩 주저앉았대. 왜? 내가 암이라니. 90%라는 11분의 1. 검사의 정확도가 80%, 90%라니까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이 여자는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 약 8%밖에 안 됩니다. 약 8%. 검사 정확도가 90%고 양성인데 실제 이 사람의 암일 확률은 8%밖에 안 돼. 약 8.3인가?
그 정도? 아닌가? 내 계산을 잘못. 8.3. 아, 소비 8.3. 한번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봐봐 90% 만약에 봐봐 이럴 리는 없을 거야. 없을 거지만 엄마가 검사를 했는데 엄마가 양성 나왔대. 엄마 이제 좌절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엄마 아니야 엄마가 암일 확률은 8%밖에 안 돼. 힘내!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표정. 같이 이제 시리에 빠져서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해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 잘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봐봐. 일단 지금 이거는 어떤 행위잖아. 그러니까 사건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을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양성인 사건. 자 그리고 B는 이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일 사건이라고 해볼게. 유방암. 실제로 유방암. 자 그럼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 봐봐. P, A가 B. 얘의 의미는 뭐야? 이 여자가 암일 때, 이 여자가 유방암일 때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지. 네. 홈사의 정확도가 90%니까 얼마야? 0.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이 여자가 유방암이야. 근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안 나왔어. 그럴 확률은 얼마야? 0.1. 0.1이야.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유방암이 아닌데 음성으로 나온 거야. 검사의 정확도가 90%를 했으니까 얘 얼마일까? 똑같이 0.9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양성으로 나왔어. 근데 보니까 얘는 암이 아니었던 거야. 실제 암이 아닌데 양성으로 나왔어. 이럴 확률은 잘못된 검사니까 확률이 얼마예요? 0.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네.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유방암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얘를 확률로 써주면 P,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예요? A, 전제 B. 조건이 뭐야? 양성으로 나왔을 때 유방암일 확률 얘를 구해라지. 네. 자, 그럼 봅시다. 얘는 P A에 P A 교비 이렇게 써질 거예요. 맞죠? 근데 얘들아 PA라는 건 뭐야? 양성이야. 근데 양성에서도 두 가지가 있겠지. 여자가 암인데 양성, 암이 아닌데 양성. 두 가지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굳이 써주자면 얘는 P A 교 B 더하기 P A 교 B의 역 분의 P A 교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좁으니까 좀 올릴게요. 자, 그럼 얘는 자, 곱의 법칙, 곱셈 정리 얘 생각해서 적용할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네. 그래서 보면 P, B 곱하기 P, A가 B 더하기 그리고 P, B여 곱하기 P, A가 B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분해 여기는 어떻게 돼요? P, A 교 B니까 P, B 곱하기 P의 A가 B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자 봐봐. 자 P, B는 뭐야? 실제 유방암일 확률이지. 네. 실제 유방암일 확률은 얼마예요? 0.9. 성인 여성의 1%만이 유방암이래. 그럼 실제 유방암일 확률은 얼마겠어? 100분의 1이겠죠? 100분의 1 맞죠? 그러니까 0.01이야. 자, B, A가 B 저희 구해놨다. 0.9야. 자, B가 아닌 거야. B가 아닌 거. 유방암이 아닌 확률은 얘에서 얘 여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0.99가 해당이 될 거고 얘는 B, 유방암이 아닐 때 양성으로 나온 거. 유방암이 아닐 때 양성으로 나온 거 0.1입니다. 맞습니까?
자,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P, B는 실제 유방암이니까 0.01 곱하기 0.9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확률 계산하면 0.083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래. 양성일 때 유방암의 확률은 계산을 해보니까 약 얼마밖에 안 된다? 약 8%밖에 안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야, 그럼 한번 물어보자. 검사의 정확도가 만약에 99%라면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볼까? 99%라면 이건 그냥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99%라면 자, 만약에 99% 나머지 상황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야. 그럼 99%면 검사의 정확도가 99%야. 그럼 봐봐. 유방암이면서 양성이니까 0.99가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0이 여기는 0.01이 됩니다. 여기는 0.99가 되고 여기는 0.01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가 99가 되고 여기는 얼마야? 계산이 이거고 여기는 01이고 99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맞아? 계산기 써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분자가 0.01 곱하기 0.99 하면은 빨간색으로 써줘야겠네. 분자가 0.0099가 나오고요. 자, 그럼 얘도 0.0099 더하기 자, 여기도 결과 똑같죠? 맞냐? 2분의 1인가요? 맞죠? 네. 이게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50%예요. 50%. 야, 검사 결과가 99%래. 아주 정확한 검사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2분의 1밖에 안 된다. 아, 요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탐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재밌네.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부분에 베이즈 정리라는 게 숨어 있었어.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베이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베이지 정리라는 건 이거예요. X라는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도 보면 얘들아, 유방암이야, 유방암 아니야 해서 두 가지로 분할이 되었죠, 전체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분할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교과서 수준에 맞춰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그렇게 분할이 됐다야. 분할이 됐다는 건 얘들아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것들을 전체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B라는 경우는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B는 그럼 어떻게 돼? 1번, 2번, 3번을 더해준 거죠.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P A1 교집합 B 더하기 P A2 교집합 B 더하기 P A3 교집합 B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곱셈 법칙에 의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그럼 내가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 얘들아? 얘는 B는 몰라 지금 내가 B는 몰라. 야, B는 모르는데 이거를 P, B 곱하기 그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P A1 곱하기 P B바 A1 이거잖아. A1일 때 B 확률 여기잖아. 이해돼요? 맞아요? 더하기 P A2 곱하기 P B바 A2 더하기 P A3 곱하기 P B바 A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라는 거예요. 베이즈 정리.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당연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써먹은 거야.
이 부분 썼잖아. 이거 썼잖아. 얘가 이렇게 바뀐다 썼잖아. 이게 바로 베이지 정리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럼 이거에 맞춰서 실제 우리가 문제로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상황을 던져줄게요. 항상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 어느 공장에서 기계가 여러 대가 있는데 거기서 A 기계는 몇 퍼센트 생산하고 B 기계는 몇 퍼센트 생산하고 C 기계는 몇 퍼센트 생산할 때 A 기계는 불량률이 얼마, B 기계 불량률 얼마, C 기계 불량률 얼마 그랬을 때 그거 구해라. 물건 하나를 뽑았을 때 이 물건이 불량일 확률 구해라. 그런 문제 되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어느 공장에서 ABC라는 기계를 사용을 한대요. 기계를 사용하는데 생산량을 봅시다. 생산량은 A가 50%, B가 30%, C가 20%로 생산을 한대. 그리고 불량률은 A 기계는 3%, B는 2%, C는 1%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은 이제 문제야. 임의로 뽑은 제품이 불량 1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로. 자, 그래서 임의로 뽑은 제품이 불량인 이 사건을 불량인 사건을 내가 편의상 에러니까 2라고 한번 2라는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얘를 그림으로 내가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봐봐. 항상 말로 보는 것보다 그림, 식 정리해주면 편하니까. S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여기가 A 기계 생산, B 기계 생산, C 기계 생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에러는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P2는 P A교 에러 더하기 P B교 에러 더하기 P C교 에러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나 에러 모르니까 얘는 P2 곱하기 P A 바 2라고 쓰면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P A 곱하기 P 2바 A로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왜? 얘가 뭐야? A일 때 에러일 확률이니까 1번. 0.03 계산이 되잖아. 그지? 그럼 더하기 P B 곱하기 P 에러바 B 더하기 P C P 에러바 C 요거니까. 자, PA는 얼마야? A에서 생산이 돼요. 50% 2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네. 자, 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얘는 PA 2분의 1에 에러이면 A이면서 에러야. A이면서 에러는 어떻게 돼야 돼? A이면서 에러는 2분의 1에 10분의 3. 그냥 100분의 3 하면 안 되지. 네.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더하기 PB는 얼마야? 30%니까 10분의 3이네. 곱하기 10분의 3에 1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에 1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1 이래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마저 계산. 그럼 얘는 약분이 좀 많이 되네. 없어져서 남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3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0분의 2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1 맞아요? 네.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얘들아 100분의 1로 묶읍시다.
100분의 1로 묶으면 1분의 3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2 맞죠? 네. 자 그럼 얘는 10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5 더하기 10분의 8 맞아요? 아니? 계산 틀린 거 없죠? 100분의 1 곱하기 10분의 23이니까 얘는 1000분의 23 해서 얼마야? 0.0 이렇게 되겠죠. 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에러율은 2.3%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지금까지 한 내용, 요게 바로 페이지 정리라는 거야. 알겠죠? 상당히 많이 나와. 알겠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 뭐 배웠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맞죠? 조건부 확률에서 핵심은 두 가지야.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 동그라미 1번이야. 새로운 전체 집합을 만든다. 근데 새로운 전체 집합을 만드는데 전체 집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축소를 시킨다의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 있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아이가 내가 봤을 때 왼쪽 분단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전체 이만큼에서 전체는 그냥 이만큼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됩니까? 전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전체를 줄인다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게 간단해.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사실 이거 계산을 할 때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방법인데, 자 봐봐. 편의상 잘 봐. 얘를 아예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할 거야. 퍼센트를 개수로 생각하는 건 문제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지금 봐봐.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A에서 분량, B에서 분량, C에서의 분량이지. 근데 개수니까 정확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100개로 딱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생산되는 거 50개고 여기는 30개고 여기 20개 돼. 맞지? 맞아요? 분량률이 3%래. 50개 중에 3%는 분량이래. 0.03 곱하면 되지. 0.03 곱하면 얼마야? 50에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얼마? 1.5야? 0.04 1.5네. 또 여기는 1.5개가 에러가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여기는 30개의 2%니까 얼마예요? 0.6이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20개의 1%야? 0.2개네. 맞지? 그럼 얘들아, 요 에러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5, 0.6, 0.2, 0.8, 2.3개죠. 근데 전체 몇 개였어? 전체 100개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P 에러의 확률은 100분의 몇 개야? 2.3개인가? 네. 2.3개죠. 얘가 얼마예요? 0.023이잖아. 그거가 똑같다고요. 그거가 똑같다고요. 이게 이거라 그래 얘들아. 원소의 개수로 우리는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얘들아, 개수를 100개. 근데 100개 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 아예 좀 더 크게 잡자. 한 1000개? 아니 뭐 10,000개? 잡아놓고 가면 점수로 딱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 그러나 조건부 확률만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로는 확률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로 계산을 할 거다. 지금 이게 확률이잖아. A가 생산한 확률, A에서 생산된 게 에러일 확률, B에서 에러일 확률, C에서 에러일 확률이잖아. 네. 확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확률을 찾는 그런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부 확률은 A일 때 B일 확률이라는 의미 때문에 많은 애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죠.
해서 정의대로 뭐뭐일 때 뭐일 확률. 자 봐봐. 일반적으로 P 얘를 말로 얘기를 하면 얘들아 이거야. A일 때 B일 확률이지. 좀 더 말을 하자면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 뽑은 것이 A일 때 하나를 뽑았어. 그게 A야. 그랬을 때 B일 확률인 거잖아.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이 뭐야? A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A라는 집단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뽑고 싶은 건 B면서 A인 거라고요. 알겠죠? 딱 요 정의대로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문제는 좀 이따 풀게. 오케이?